안녕. 이제 오늘 지난주 교실에서 수업한 거 이어서 세포막에서의 물질 이동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148쪽의 그 중간 이하 부분에 우리 나와 있고요. 주제 두 가지는 바로 삼투와 확산입니다. 교과서 펴고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였어요. 먼저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때 세포막의 구조가 뭐였냐고 하면 중요한 분자를 공부를 했던 게 바로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 얘기 했습니다.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었나 기억나세요? 그렇지. 바로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 두 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의 성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물을 안 좋아한다. 오히려 기름을 좋아한다. 소수성 그 다음에 지질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지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세포막을 이루는데 세포 환경이 물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라서 그냥 이렇게 인지질 혼자서 있으면 세포막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있다? 그렇지. 2층으로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2층으로 있을 때 이렇게 머리꼬리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고 했었냐면 머리, 꼬리, 머리 이렇게 꼬리끼리 마주보고 있는 인지질 꼬리끼리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좀 엉망이네요. 인지질 꼬리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이중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통해서 뭔 기능을 해준다고 했냐면 첫 번째로 세포 내부를 보호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이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그래서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이 이제 세포막의 기능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선택적 투과성을 조금 더 자세히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이중층만으로만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지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이 지나갈 수 있는 다른 통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인지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이라는 게 있더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칠판에 되게 열심히 그려가면서 설명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머리꼬리 이렇게 다시 인지질 이중층 마저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물질이 여길 그렇게 선택적으로 잘 지나가냐. 인지질 이중층을 잘 지나가는 물질부터 정리해보면 어때야 된다고 했냐면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분자 물질이거나 또는 이 물질이 기름이랑 친하고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특징을 가진 소수성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이렇게 지나갈 수 있더라. 반면 선생님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쓸게요. 보자. 여기 그 인지질 이중층을 못 가는 친구들 반대겠죠. 바로 고분자이거나 아니면 친수성 물질 또는 친수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친수성인 게 결국은 전하를 띠는 이온 같은 거. 전하를 띠는 물질들은 결국 여기 못 지나가고 인지지중층 못 지나가고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이동하는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정리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이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방식 중에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확산과 삼투라는 개념을 다루어 볼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이 수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좋으냐면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과 차이점, 물질 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공부가 완벽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막에서의 물질 이동 방식을 공부할 건데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바로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도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전달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물질의 이동도 양이 많은 곳에서 양이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제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바로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이동입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건 이미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텐데 확산이라는 거는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면 향수를 우리 뭐 방 구석에서 뿌리면은 이 향수가 다른 데까지 이렇게 냄새가 퍼지는 거. 냄새가 퍼지는 게 대표적인 확산이에요. 그럼 냄새가 왜 퍼지냐? 이 냄새 분자가 여기 많았는데 이제 주변엔 없으니까 없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이걸 내가 억지로 에너지 들여가지고 부채질을 해야만 냄새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가요. 왜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려는 물질의 이동 방식은 두 개 다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물질의 이동입니다. 뭔 소리야? 에너지가 필요 없고 에너지가 없이 그냥 두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물질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금 두 개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확산, 우리가 기존부터 들어봤던 확산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확산은 기체나 액체가 용질 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그거지 결국. 여기에 냄새 분자가 많고 또는 많은 물질이 있는데 주변에 별로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 주변에 없는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걸 유식하게 써놓은 거예요. 기체나 용질. 용질이 뭐야 얘들아? 소금물로 치면 녹아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거 반대말 뭐니? 녹아있는 물질 말고 녹이는 물질은 용매. 그렇지. 물 같은 거. 물을 우리가 용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걸 소금이라고 친다면, 소금물이라면. 그래서 세포막에서도 이렇게 그냥 기체나 액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는 걸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서는 어떻게 확산이 일어나냐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인지지중층을 그냥 통과하는데 통과의 방향성이 있겠죠. 그 통과의 방향성이 바로 이 농도에 의해 일어난다는 거야. 더 높은 쪽에서 더 낮은 쪽으로 분자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동을 하는데 100% 이 방향으로만 간다 요건 아니에요. 분자들은 자유로워. 자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니까 자유로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뭐 경계선을 두고 여기는 고농도고 저농도라면 왔다 갔다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결국 뭐가 더 많냐면 고에서 저로 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물질 같은 이동은 이제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게 된다는 거. 이건 지난주와 지금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으로 보죠. 교과서에 그래서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포막을 주는 이제 경계로 산소가 바깥에도 많고 요 세포 안에 없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없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다 보니까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눈이 아프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고에서 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통과할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양쪽이 거의 동등해져서 농도가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럴 때 보통 평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농도가 거의 엇비슷해지면 움직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 고농도 저농도 농도 차이가 클 때 활발하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농도가 엇비슷해질수록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없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을 요약해 보자면 기체나 또는 용질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누가 움직였어? 산소가 움직였어요. 기체나 용질이 스스로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어디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게 확산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 결과 경계의 농도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삼투라는 건 뭐냐? 비슷해요. 지금 이제 들어보면 비슷한데 약간 다르네 이런 느낌 들 거야. 삼투는 여기서 누가 끼어드냐면 특수한 상황이 하나 끼는 거예요. 바로 뭐냐? 세포막을 경계로 했을 때 물질이 이동하는데 누가 이동을 하냐면 이번에는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방금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산소라는 애가 직접 여길 넘어갔어요. 그쵸? 그런데 어떤 물질이 너무 크거나 하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물질이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물질이 못 가는데 농도차가 있으니까 누가 가게 되냐면 물 분자가 대신 갑니다. 물 분자는 작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뭔가 이 막을 경계로 용질 또는 물질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걸 삼투라고 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물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갑니다. 아까는 분명히 확산은 고에서 저로 가고 에너지 안 들고 스스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삼투는 약간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일단 좀 더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삼투라고 하고요. 이렇게 용질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세포막 같이 특수한 막을 우리가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삼투가 다른 데서 또 개념이 나오게 되면 반투과성 막에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고 물의 움직임을 보아하니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그럼 이거는 그럼 질문 에너지가 들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반응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도 에너지가 들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뭐야 선생님 아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라며 얘는 왜 저인데 고로 가는데 그러냐고 왜 자연스럽냐고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음소거가 되어 있으면 의문이 안 들겠죠? 좀 더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이 이동을 하는데 물의 입장에서는 볼게요.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데 용질의 농도가 낮은 이라고 돼 있다. 여기가 저농도라는 쪽이야. 그럼 저농도를 한번 써보자. 저농도는 왜 저농도예요? 물이 많고 녹아있는 용질은 적으니까 저농도인 용액이죠. 그 다음에 고농도는 어떤 친구야? 물은 적고 상대적으로 쟤보다 용질이 많은 그런 용액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가 움직여? 물이 움직인다며, 삼투는. 그쵸? 그럼 물을 움직여 볼게. 물이 여기서 여길로 가네? 오, 어때? 물의 농도로 치면? 물의 양으로 치면? 물이 많은 물의 고농도에서 물이 적은 물이 덜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이동인데 물의 양 측면에서 보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이 고인 데서 물이 저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든다 안 든다? 안 든다고. 어때? 자연스럽다고? 그렇죠. 자연스럽고 에너지 소모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약을 제가 쓴 거에 써있지만 이렇게 반투과성 막 또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는 막을 통해 물이 확산되는 걸 삼투라고 합니다. 결국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의 입장에서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니까 물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물의 확산을 삼투라고 하고 이건 아무 데나 안 일어나요. 어때? 남들이 못 가야 돼. 액체나
액체래. 용질이나 기체가 못 가. 그래서 물이 갑니다. 그래서 물의 확산을 삼투라고 하고 언제 일어나? 선택적 투과성 막 또는 반투과성 막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못 나갈 때, 용질이 못 나갈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세포의 종류에 따른 삼투 현상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근데 우리 세포 종류 뭐 배웠어? 이미 잊었지 또. 세포의 종류가 뭐 되게 어려운 수준 하면은 원핵, 진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1학년엔 잘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벌써 온라인 수업에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로 나누어서 세포의 구조를 봤어요. 다른 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식물에서의 차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면 세포벽이랑 그다음에 엽록체랑. 엽록체가 우리는 없는데 식물세포만 있어서 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화학 반응이 광합성이었고 세포벽은 우리의 바깥으로 한층 더 있어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리고 보호도 해주겠죠. 뭔가 세포 모양이 우리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세포벽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부터 볼 거냐면 이거 혹시 무슨 세포인지 알아요? 제가 위에 더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바로 식물세포예요. 양파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먼저 볼 건데 삼투 현상을 보려면 농도 차이가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세 종류의 용액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세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어떻게 생각하냐면 농도가 어떠냐? 나랑 똑같은 용액. 세포랑 농도가 똑같은 용액. 그 다음에 나보다 농도가 고농도인 용액. 그다음 나보다 농도가 저농도인 용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농도에 따른 걸 보고 있으니까. 농도에 따른 이동을 보고 있으니까. 물의 이동을. 자, 그러면 똑같은 이런 용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같의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라고 불러요. 결국 같아. 양쪽의 농도가 같아. 세포 안과 밖. 그러니까 이 주변과 세포 안의 농도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이제 생각해보면 같네, 평형이네, 안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5개념에도 빠지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확산 때도 말했지만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움직임의 방향성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세포에서 물이 들락날락 자유롭게 해요. 조그마니까. 들어가는 애도 있고 나가는 애도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 들어가고 나가는데 농도가 같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들어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변화라는 건 뭐냐면 세포의 크기가 안 변한다고. 왜냐면 물이 들어온 만큼 물이 다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총량이 늘 같아. 그렇다 보니까 변화가 없이 보입니다. 여기 써있죠? 양파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부피 변화 없다. 그쵸? 되시죠? 등장액에서는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이 보인다. 없음, 부피 변화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의 이동 없음 이러면 이상한 거라고. 되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시면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했어요. 그림으로 예쁘게 좀 옆에 대충 그려볼까? 우리 스타일로 좀 간단히 그려보면 지금 어떠냐면 여기 세포 안보다 주변에 액체가 낮대. 그러니까 여기가 저농도고 세포가 오히려 고농도인 상황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액을 뭐라 부르냐면 저장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장액, 낮을 저자. 아까는 뭐였어? 같다고 등장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 안보다 이제 얘가 더 농도가 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물질이 용질이 확산이 될 수 있어.
우리 처음에 했던 확산으로 가서 용질이 그냥 확산될 수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 용질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확산되면 되잖아. 향수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세포막이 뭔 막?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반투과성 막이라고. 그래서 못 움직여, 용질은. 그래서 누가 움직여줘요? 물이 움직여줘요. 그럼 물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어? 그렇지.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양이 더 많겠죠. 이해돼요? 내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그러니까 물이 대신 들어와. 그래서 농도를 맞춰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세포가 아까 앞에 등장액보다 뚱뚱이가 된 거 보이세요? 그래서 결국 지금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저장액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로부터 세포로부터 저장액으로 빠져나가는 물보다 많아요. 결국 세포가 부피가 커져서 팽팽 뚱뚱해집니다. 아까는 좀 더 이렇게 얄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마구 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 얘가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이 계속 열심히 들어와요. 그렇지만 보통 같으면 물이 계속 들어오면은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빵 터져야 되거든. 그런데 식물세포는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뚱뚱이 되고 끝이란 말이야. 그럼 왜 그럴까? 여기 힌트 나와 있죠? 바로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팽팽해는 져도 절대 뻥 터지지는 않더라. 요 얘기예요. 저장액에서의 3투에 대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반대 상황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안 알려줘도? 한번 말해볼래? 볼게. 그래서 세포 안보다 이제 걔를 담궈놓은 용액이 용질 농도가 더 높아. 이런 용액 그럼 뭐라고 부를래? 이 정도면 응용이 돼야지. 고장액. 되시죠? 고장액이라고 부르고 고장액에다가 이제 세포를 담궈 놓으면 이제 여기가 고농도고 세포 안이 저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고 싶지만 용질은 통과를 못하는 선택적 투과성 막이니까 이렇게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는 게 더 많겠네. 그래서 지금 뭔가 뿅 하고선 액체들이 줄어든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액체가 그만큼 빠져나가서 여기가 지금 없죠, 액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물의 양이, 세포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다.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많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돼서 이렇게 띠용 하고 떨어져 나온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 물의 이동인, 물의 확산인 3투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장액이라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등장액에서도 일어나고 저장액, 고장액에서 일어나는데 등장액은 농도가 같다 보니까 안팎으로 물의 이동의 양이 같아.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고 부피 변화가 없고 저장액에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은 오히려 물이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세포 뚱뚱이가 되고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에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세포질이 이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안에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요건 양파세포를 본 거예요. 양파는 동물이야, 식물이야? 식물 얘기예요. 식물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바로 얘는 세포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 세포로 가볼게. 우리한테 관심 많으니까. 자, 네,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소금물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금물을 줬대. 듣기만 해도 짠맛이 느껴지지 않니? 소금물을 주면 이제 화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제 봤어. 그랬더니 어때요? 점점 식물이 소금을 먹고 싸그라들이 식물 시들어 버렸어요. 왜 지금 이렇게 시들었을까? 여기서 뭘 가지고 설명하래?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래.
지금 여기서 소금물 줬거든? 소금물은 세포의 안에 세포의 농도에 비해서 더 짧까요? 덜 짧까요? 얘가 이제 더 고농도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한 걸로 치면 고장에게 넣은 상황이죠. 정리하면 지금 고농도의 이제 소금물의 농도가 식물세포의 농도보다 높아서 결국 뿌리세포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렸어. 뭐 때문에? 물의 확산인 삼투 현상으로. 이거 지금, 거의 배추 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추 절이는 게 바로 이 원리잖아. 배추도 이렇게 탱탱했는데 여기다가 소금 빡빡빡빡 겉에다 뿌려서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배추가 쪼그리가 되죠. 그게 바로 얘가 갖고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거잖아. 얘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다시 어때? 물 다시 줘. 그러면 이제 맹물 줘. 그러면 저장액에 넣은 효과죠. 그래서 다시 잘 나오더라. 다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해서 생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세포 부피가 다시 커진다. 이게 이제 삼투를 뭐 소금물 줬다, 맹물 줬다 해서 저장액과 고장액 상황을 재현해 놓은 그런 실험입니다. 아이고. 네, 정리해 보시고요. 제가 하려고 한 건 이제 우리 세포, 바로 동물 세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럼 적혈구를 이용해서 동물 세포의 예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적혈구 세포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세 가지 용액에 마찬가지로 넣는 거예요. 아까랑 이어지니까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한번 바로바로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처음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 뭐라고 부른다고? 적혈구와 등장액에 넣으면 뭔 일 나타나냐? 변화 있다 없다 겉에서? 없다고. 부피 변화 없음. 왜? 물이 안 움직여서. 땡. 그게 아니라 들고 나는 물의 양이 같아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세포 안보다 용질이 낮은 용액에 넣었다고 해봐. 어디다 넣었단 소리야? 저장액에다가 적혈구를 뿅 넣었어. 그럼 이제 니네가 상상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물의 이동이 어느 방향이 더 많아요? 얘가 저고 얘가 고농도야? 그러면 물이, 만약에 용질이 나오면 움직이면 되는데 용질이 못 가는 반투과성 막이니까 여기서 저에서 고로 가겠죠. 누가? 물림이 여기 막 들어가요. 적혈구 안으로. 그럼 적혈구 어떻게 돼? 아까처럼 뚱뚱이가 되겠죠. 끝! 이걸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뭐예요? 세포 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뚱뚱이가 되다 결국 뭐 해요? 찢어지는 거예요. 빵 터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세포 안보다 용질이 낮은 용액에 가면 물의 이동 방향성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많고 그 결과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뭐까지 할 수 있어? 빵 터질 수까지 있다. 세포막이 터질 수도 있다. 그쵸? 이걸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세포 안보다 이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 이제 넣었어도 적혈구를. 그럼 일단 얘 이름 뭐예요? 고장액. 쉽죠? 고장액은 됐고, 고장액에다 넣었어. 그러면 반대겠네? 얘가 고고 세포가 저니까 세포가 내가 가진 물을 줄게 이래서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막 아니다. 맞니? 빠져나오는 거 맞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기만 하는 건 아니죠. 빠져나온 게 들어간 것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이제 세포가 쭈그러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그림으로 표현 대충 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돼요. 식물과의 차이점 뭐예요? 아까 식물은 얘들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뭔가 세포질이 뿅 하고 분리돼서 끝났잖아. 그냥 세포벽이 떨어져 나와서 끝났고 왜냐면 얘는 겉에 세포벽이 한 번 더 있어서 그랬잖아. 식물은. 돼? 근데 얘는 어때? 그런 거 없어. 보호막 없어. 그러니까 바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세포막 자체가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쭈그러진 모습을 쭈그렁방탱이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확산과 삼투가 일어나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요.
그걸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걸 뭐 버리는 식의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걸 통해 세포가 생장하고 또 에너지를 뭐 사용하면서 물질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질대사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물질이 직접 통과하는데 이건 뭐겠어요? 직접이니까. 확산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뭐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주셔? 물이 가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삼투라고 하죠. 확산과 삼투까지 선생님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지?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었네.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원리를 세포막을 경계로 한 출입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뭐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또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도 여러분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다 전달이 돼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왜 그럴까? 얘네들은 물질 크기가 어떤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이야? 기억나? 그렇지. 얘는 바로 대표적인 저분자예요. 저분자면은 물질의 이동 중에서 뭘 통해서 할 거야? 인지질, 이층이랑 막단백질 중에 누구랑?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하는 스타일이에요. 직접 통과한다 요 소리 뭐야? 용질이 직접 확산되는 거, 기체가 확산되는 거, 확산을 통해 하겠죠. 그럼 어디가 가장 농도가 높을까요? 산소가. 맨 처음 들어오는 길이 제일 높겠죠. 우리 몸에 최초로 산소가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 코를 통해 입을 지나 뭐 이제 진짜 몸속으로 들어온다 하면 바로 폐인 거죠. 그래서 폐에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고 폐를 둘러싼 폐가 이렇게 있는데 폐를 둘러싼 혈관 있겠죠? 모세 혈관들이 얘보다 살짝 낮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해오고 걔네들이 갖고 있던 폐로 빠져나오는 혈관인 폐정맥에 산소 농도를 이제 주변 세포들에게 이제 산소를 또 전달하고 그게 온몸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겠죠. 이제 동등해지겠죠, 농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각각의 세포들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제일 많아요. 물질대사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지나가는 모세혈관에게 전달되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폐로 전달이 되면 후 하고 여러분들이 뱉어내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지우고 모범 정답을 깔끔하게 써줄게요. 띄워줄게요. 그래서 이걸 뭐 되게 기니까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길지? 자, 이거 지워줄게요. 깨끗하게. 보시면, 지금 폐에서 폐포의 산소 분압은 폐포 주변 혈관보다, 모세혈관보다 높으므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렇죠? 아이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1차 이동.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폐포보다 높으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런 식으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서로 맞교환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리는 뭐야? 삼투야? 땡! 확산이죠. 어때? 이해 다 됐어요? 확산과 삼투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가지고 우리 다음 강의로 갈 거예요. 이거 그만 듣지 말고 그 밑에 강의로 오시고 이 다음 강의 주제는 바로 02단원 생체촉매 단원입니다. 생체촉매까지 우리 시험 다 봐야 되니까 가볼게요. 빨리 와.